안녕하세요, 주야TV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1081화 심층 분석입니다.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요 장면은 1081화의 표지입니다. 이번 표지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바로 밀짚 모자 1단 중 유일하게 자고 있지 않은 상디입니다. 이번 표지에서 상디는 홀로 자지 않고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건 상디의 책 이름입니다. 상디의 책을 대충 보면 쿠킹이라는 요리책을 보고 있는 것 같죠. 근데 더 자세히 보시면 상디의 책 제목은 쿠킹이 아니라 COCKING입니다. 다만 상디의 책 표지 그림을 보면 포크가 그려져 있는 등 요리책이 맞는 걸로 보이죠. 그런데 왜 오다 쓰면 상디의 요리책을 쿠킹이 아니라 COCKING라고 적었을까요? 물론 오타일 수도 있지만 책의 이름이 써져 있는 곳이 두 곳인데 한 곳만 COCKING가 아닌 두 곳 다 COCKING입니다. 그렇죠, 오다스미 노렸다는 거죠. 그렇다면 COCKING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저는 폐왕색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외에서는 폐왕색을 컨커러스 하키라고 부릅니다. 근데 해외에서 폐왕색을 컨커러스 하키가 아닌 컬러 오브 컨커러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컬러 오브 컨커러를 줄임말로 COC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죠, 상디가 읽고 있는 COCKING, 이 책의 의미는 폐왕색을 의미하는 COC, 그리고 왕을 의미하는 킹을 뜻하는 게 아니냐는 거죠. 즉, 이 떡밥은 상디의 폐왕색 떡밥이라는 겁니다. 분명한 건 상디는 과거 조로가 폐왕색 패기 떡밥을 갖고 있던 것처럼 상디 역시 폐왕색 패기 떡밥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 번 한 적이 있지만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정말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상디의 폐왕색 떡밥 첫 번째 근거는 100권 표지입니다. 100권 표지는 99권, 101권과 함께 이어져 있는 표지로 여러 사람이 함께 그려져 있지만 100권에서는 에이스, 루피, 야마토, 조로, 상디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상디를 제외하고 루피, 야마토, 에이스, 조로는 모두 폐왕색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루피, 야마토, 에이스, 조로, 상디가 모여있는 100권의 소재는 폐왕색이라는 겁니다. 즉, 100권 표지는 5명 모두 폐왕색 각성자라는 떡밥이 아니냐는 거죠. 상디의 폐왕색 떡밥 두 번째 근거는 으테어입니다. 루피가 폐왕색 했을 때는 한 으테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으테어는 조로가 카이도를 폐왕색을 써서 공격하는 듯한 장면에서도 나왔죠. 그렇죠, 이 으테어는 폐왕색을 의미하는 으테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건 이 으테어는 상디가 나미의 알몸을 볼 때도 나왔다는 거죠. 즉, 루피와 조로가 폐왕색을 쓸 때 나왔던 으테어를 상디도 사용한 만큼 추후 상디도 폐왕색을 썼다는 떡밥 아니냐는 겁니다. 상디의 폐왕색 떡밥 세 번째 근거는 레일리입니다. 레일리는 첫 등장 당시 폐왕색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레일리가 폐왕색을 쓰며 클로즈업 된 건 단 3명입니다. 폐왕색을 갖고 있는 루피, 조로, 그리고 상디까지 말이죠. 분명한 건 이번 COC 떡밥까지 상디의 폐왕색 떡밥은 이제 정말 무시 못할 떡밥이 아니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 주장면은 해적섬 하치도스에 등장한 거푸입니다. 1081화에서 회수된 레전드 떡밥이란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현재 거푸의 행적은 일부의 흰수염과 비슷합니다. 전설의 해적 흰수염은 에이스가 해군에 잡히자 흰수염의 앞뒤를 생각하지 않고 해군 본부에 쳐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전설의 해군 거푸는 코비가 해적에게 잡히자 거푸는 앞뒤를 생각하지 않고 해적섬에 쳐들어갔죠. 재밌는 건 해군이건 에이스의 현상금은 5억 5천만 베리, 해적이건 코비의 현상금은 5억 베리라는 거죠. 그런데 1080화까지 보여준 행적에 걸맞게 이번 1081화에서 흰수염과 거푸의 행적은 또 비슷한데 정상결전에서 흰수염은 갑자기 바다에서 모비디코를 타고 등장합니다. 그리고 거푸는 갑자기 하늘에서 자신의 배를 타고 등장하죠. 그리고 흰수염은 등장하자마자 해군 본부를 멸망시킬 수 있는 자신의 강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거푸도 등장하자마자 해적섬을 멸망시킬 수 있는 자신의 강함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쿠자는 흰수염과 싸우며 흰수염에게 아이스볼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쿠자는 거푸와 싸우며 거푸에게 아이스볼을 사용했죠. 오다스미 이처럼 1부 정상결전과 2부 정상결전의 평행이론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키포인트는 1부 정상결전에서는 에이스와 흰수염의 죽음이 있었는데 2부 정상결전에서는 코비와 거푸의 죽음이 또 똑같이 이루어질까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하치노스를 파괴하니 나도 완전히 녹슬었구만이라는 거푸의 대사입니다. 거푸는 갤럭시 임팩트를 사용한 후 파괴한 흔적을 보고 말합니다. 납득이 안 가는구만. 그렇죠, 거푸의 녹슬었다는 대사는 진심이라는 거죠. 즉, 거푸는 예전보다 약해진 게 맞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레일리가 나이를 먹어 티치를 못 이기는 상황처럼 거푸가 패배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과연 약해진 거푸 흰수염처럼 죽음을 맞이할까요? 다음 주장면은 코비의 대사입니다. 코비는 소드를 보며 말합니다. 소드가 아닌 분들까지. 그렇죠. 과거 소드가 모여있던 G14에 있던 자들이라고 해서 모두 소드가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한 건 소드를 소개할 때 몇 명은 소드라고 명시를 했으며 또 어떤 누구는 소드라고 명시를 안 했죠. 즉 G14에 등장한 거푸 역시 소드라고 단정질 수 없다는 거죠. 1088 심층 분석에서도 말했지만 거푸가 해적섬에 간다 했을 때 돌중장이 허가는 받았냐고 물어본 걸로 보아 거푸는 소드가 아닌 걸로 보이죠. 소드라면 사왕과 싸울 때 허가받을 필요가 없죠. 다음 주장면은 불의 상처를 가진 남자입니다. 불의 상처를 가진 남자는 1056화에서 처음 언급된 자입니다. 1056화 속 킬러는 로드 포네그리프를 얻게 되며 말합니다. 우리도 진심으로 달려들어야겠어. 원피스의 쟁탈전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이에 키드는 말합니다. 불의 상처인 남자를 찾으라고? 당시에는 불의 상처를 가진 남자가 단지 원피스에 대한 정보만 아는 남자로 추정되었지만 이번 1081화에 의하면 불의 상처를 가진 남자는 카이도 빅맘이 소유한 로드 포네그리프를 제외한 나머지 로드 포네그리프 2개 중 하나를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하죠. 현재 로드 포네그리프 1개는 조우에 있는 걸로 보아 마지막 1개, 즉 어인섬에 있었지만 현재 사라진 로드 포네그리프는 불의 상처를 가진 남자가 갖고 있는 걸로 보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불의 상처를 가진 남자는 정말 누구일까요? 저는 3명의 후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혁명군의 수장 몽키디 드래곤입니다. 이번 불의 상처를 가진 남자에게는 불의 상처가 아닌 또 하나의 단서가 나왔는데 그건 바로 새카만 배를 타고 접근하면 거대한 소용돌이로 적의 배를 삼킨다는 겁니다. 저는 예전부터 드래곤의 능력이 바람 열매라고 추측하고 있었습니다. 드래곤이 바람을 만들어내는 듯한 장면도 있었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원피스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세 집단이 사황, 해군, 혁명군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다스메 국적 일본에는 가장 무서운 자연재해 3개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지진, 화산, 폭풍입니다. 재밌는 건 앞서 말한 영향력이 큰 세 집단에 이 능력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죠. 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 세계 최강의 사나이 해적 흰수염, 화산에서 나오는 마그마를 사용하는 해군 최고 전력이자 원수 아카이누, 그리고 마지막 폭풍은 혁명군의 수장 드래곤의 능력이지 않을까라는 거죠. 자세한 이야기는 2020년 5월에 분석한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다시 돌아와 소용돌이를 만들어내는 건 드래곤의 능력이 아닐까라는 거죠. 게다가 드래곤이 불의 상처의 남자라는 근거가 또 있는데 그 근거는 최근 발매된 로드 투 라프테일입니다. 오다스는 설정지 로드 투 라프테일에서 마지막 로드 포네그리프가 있을 거로 추정되는 곳 3군데를 말해줬습니다. 그곳은 바로 엘바프, 비라, 하치노스입니다. 이 3곳 중 하나에 마지막 로드 포네그리프가 있는 만큼 마지막 로드 포네그리프를 가진 불의 상처가 있는 남자는 마지막 로드 포네그리프가 있을 수 있는 3곳과 연관되어 있을 확률이 굉장히 크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건 마지막 로드 포네그리프가 있을 곳으로 추정되는 한 곳 중 하나인 비라는 혁명군이 혁명을 일으킨 나라라는 거죠. 심지어 현재 비라는 혁명군이 활동하는 장소 중 하나라 합니다. 오다쌤이 마지막 로드 포네그리프가 있을 곳으로 추정되는 후보 중 혁명군과 관련된 나라인 비라가 있다고 했으며 마지막 로드 포네그리프를 불의 상처를 가진 남자가 가지고 있다고 한 만큼 혁명군의 수장 드래곤이 혁명을 일으켰던 비라의 로드 포네그리프를 보관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이 가설의 아쉬운 점은 드래곤과 불의 상처는 어떤 연관일지가 애매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뇌피셜이 섞인 떡밥이 있습니다. 검은수염의 적단은 쿠잔에게 불의 상처를 가진 남자에 대해 말하자 쿠잔은 나인가라고 답합니다. 그렇죠. 아카이누에게 당한 상처가 불의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저는 중국 설화 떡밥 및 색깔론으로 인해 드래곤이 해군 출신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카이누가 드래곤에게 집착한다는 점, 드래곤과 아카이누의 나이가 동갑인 점으로 보아 드래곤은 아카이누와 동기로 추정하고 있죠. 만약 불의 상처를 가진 남자가 드래곤이 맞다면 불의 상처는 드래곤이 해군을 나가며 아카이누에게 당한 거 아닐까요? 즉 쿠잔이 불의 상처를 이야기하며 아카이누에게 당한 상처를 보여준 게 오다스미 나무의 떡밥이라는 거죠. 다만 혹자들은 불의 상처를 가진 남자가 드래곤이면 왜 못 알아보냐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재 불의 상처를 가진 남자 설정이 다가가며 소용돌이를 만든다고 한 만큼 얼굴은 보지 못했다는 거 아닐까요? 불의 상처를 가진 남자 두 번째 후보는 사우로입니다. 1066화에서 서로가 온몸에 붕대를 감고 있는 걸로 보아 버스터 콜로에 인한 폭발로 혹은 아오키즈의 얼음으로 인해 화상을 입어 붕대를 감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즉 가장 불의 상처를 가진 남자와 어울린다는 거죠. 게다가 사우로는 원피스에 관련된 책을 22년 전 습득했습니다.
만약 서로가 공백의 백년을 22년 전에 알았다면 서로가 어인섬에 있던 로드 포니그리프를 미리 빼돌렸을 가능성은 충분하죠. 게다가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건 앞서 말한 원피스 설정지 로드 투 라프테일입니다. 마지막 로드 포니그리프가 있을 걸로 추정되는 곳 세 군데 후보 중에는 엘바프도 있었습니다. 현재 사우론은 엘바프와 확실히 연관되어 있는 만큼 사우로가 불의 상처를 가진 남자일 확률은 굉장히 크죠. 다만 한 가지 걸리는 건 소용돌이를 만드는 능력입니다. 분명한 건 사우론은 능력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용돌이를 만든다는 점이 애매하죠. 다만 사우로가 추후 능력자가 되었거나 사우로가 고대병기 우라노스를 가졌다고 생각해본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세 번째 가능성은 새로운 캐릭터입니다. 말 그대로 새로운 캐릭터일 가능성도 있겠죠. 과연 불의 상처를 가진 남자는 누구일까요? 만화적으로 드래곤이 재밌을 것 같지만 오다셈이라면 사우로일 확률이 크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바다에 빠진 키드 해적단입니다. 분명한 건 이들을 누가 구해주기는 할 겁니다. 단 누군가를 구해준다면 현재 검은 배를 타고 있는 불의 상처를 가진 남자일 확률이 크겠죠. 만약 이 가설대로라면 우리가 생각할 건 키드 해적단이 전멸한 곳은 사우로가 있는 엘바프라는 거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